1월 30일 오늘의 역사 1945년 9,400명의 죽음, 전쟁 속 피난선의 마지막 항해. 2차 대전 중 독일의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라는 배가 침몰하면서 9,400명이 목숨을 잃은 세계 최대 해난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 1월 30일에 독일령의 그다니아, 독일 본토로 옮겨오는 독일인 1만 582명을 태우고 오던 여객선 비렐름 구스틀로프호가 발티크에서 소련 잠수함의 어뢰 3발을 맞고 침몰하였습니다. 구스틀로프호는 9,000명의 피난민, 1,000명의 독일 제2잠수함 4단 장병들, 400명의 야전병원 간호사, 나치스당 직원, 부상병 등이 타고 있었고 9,000명의 시민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구스틀로프호는 1945년 1월 31일 아침에 난민을 가득 태우고 두 척의 호위 소해정과 함께 그다니아 항을 출항했습니다. 소해정들은 구스틀로프호의 앞뒤를 호위했지만 한 척은 중간에서 문제가 일어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스틀로프호는 소해정 한 척만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렐름 구스틀로프호의 지휘는 두 사람이 맡았으니 선장 페테르슨 당시 67세과 호송 책임, 장교 비렐름 찬 소자였습니다. 비렐름 찬 소자는 전설적인 유보트 영웅 함장이었습니다. 모두 9회의 출격에 10여 척의 연합군 상선과 함정을 격침시킨 명 함장으로서 그의 판단은 예리하고 정확했습니다. 선장 페테르슨과 호송 책임 장교 비렐름 찬은 출발 전에 서로 다투었으니 소련 잠수함 공격을 어떻게 피해갈지 여부였습니다. 비렐름 찬 소자는 잠수함을 피하는 원칙적 운항을 주장했습니다. 육지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 항해하며 어둠 속에 나아가므로 소련 잠수함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4년에 가까운 잠수함장으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최소 15노트 이상으로 달려야 잠수함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영국 상선들을 추적하면서 15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영국 상선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로 수중으로 다니는 잠수함의 수상 한계 속도는 15노트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선장 페테르슨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선장 페테르슨은 전년에 당했던 영국 공군의 폭격으로 입었던 상흔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배가 크게 부셔졌고 비록 수리를 했지만 배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15노트의 빠른 속도를 낸다면 구스틀로프호가 부서지리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페테르슨 선장은 구스틀로프호가 최대 12노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 속도를 내면 배가 무너지리라 주장했습니다. 비렐름 찬 소자는 이 구스틀로프호가 최대 16노트까지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노트로 항해하면 틀림없이 소련 잠수함의 표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비렐름 찬 소자는 선장 페테르슨에게 양보했습니다. 다음은 항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렐름 찬 소자는 지그재그 항해를 주장했습니다. 지그재그로 달리면 잠수함이 배를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잠수함을 피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 페테르스는 직선 항해를 주장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여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직선 항로가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초를 피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항해해야 하며 호위하는 길의 제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항행등을 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됩니다. 비렐름 찬 소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를 가장 잘 아는 선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장 페테르스는 호송 책임 장교 비렐름 찬의 지그재그 항해는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렐름 구스틀로프호의 침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항행등까지 켜고 가는 구스틀로프호는 소련 잠수함의 밥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련 잠수함 S-13호에 포착된 구스틀로프호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어두운 시간에 어뢰 3발을 맞았습니다. 곧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난민이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를 구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보트나 구명조끼는 정원의 반을 태우거나 지급할 수가 없도록 부족했습니다. 그때 겨울 발트해의 수온은 섭씨 4도이지만 이날은 특히 추워서 수온은 영하 10도부터 영하 16도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해상에는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뢰 공격을 받은 지 1시간 10분 후, 그러니까 오후 10시 10분쯤에 구스틀로프호는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생존자는 1216명이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승객 구출을 하려고 침몰한 현장에 가능한 많은 군함을 투입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어뢰의 직접 공격과 폭발로 죽었습니다. 어뢰의 공격을 피한 사람들도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증언자에 따르면 어뢰의 공격을 받은 후 배의 통로는 승객의 비명이나 흥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존자는 양손이 잘린 여성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침몰 직전에 승객들은 차갑게 얼어붙어가는 어두운 발트해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매달렸고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지키려 했지만 겨울 발트해에 거세고 차가운 물결에 흩어지고 차차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몰 사고로 9,343명이 사망했고 역대 최악의 해난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후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비르름찬 소장은 두 가지를 침몰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 구스틀로프호를 운행하던 실무자들은 크로아티아 선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출발 시에 그 해역에 소련 잠수함이 없었으며 소련 잠수함이 이후에 나타났다면 해군 사령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니 왜 알려주지 않았던가? 라고 항변했습니다. 어뢰 세 발을 맞은 구스틀로프호는 좌측으로 5도 정도 기울었고 20분 뒤부터 배가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5에서 30도로 기울자 선내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르름찬 소장은 배를 살릴 노력을 포기하고 퇴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선미로 달려가 구명정을 내려타고 배를 탈출했습니다. 그가 구명정에 갔을 때 겨울 발티크의 얼음이 얼어붙어 겨우 4에서 6척의 구명정을 병사들과 함께 내릴 수 있었고 크로아티아 선원들은 먼저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비르름찬 소장은 배가 피격되자 전 여객들에게 즉시 상갑판으로 올라오도록 알리고 사태를 지켜보았는데 선수부터 가라앉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브리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나치가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농민, 회사원 등의 일반 근로자에게 국외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조한 여객선이었습니다. 나치스에서도 로베르토 레이가 인솔하는 독일 노동 전선의 여객선으로서 함부르크에서 2,500만 마르크를 들여 건조된 배였습니다. 건조 시의 배수량은 25,484톤이었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 크루즈나 노르웨이 크루즈선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배 이름은 1936년 2월 4일에 유태인 의대생 다비드 프랑크푸르트에게 살해된 스위스 나치 지도자 비렐름 구스틀로프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이름을 지으려 했지만 히틀러의 희망에 의해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로 변경되었습니다. 1937년 5월 5일 진수되었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병원선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발트해에서 유보트 훈련학교 요원을 위한 호텔선으로 이용되었습니다. 1945년 1월 30일 그다니아에서 키랑을 향해서 출항하였고 소련 잠수함 S-13호가 발사한 어뢰에 맞아서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련군의 공격에 노출된 부상병과 민간인 200만 명을 독일 서부 바다로 이주하는 해상 피난 작전이 개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증발된 구스틀로프호가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2,000명 정도를 태우도록 설계되었지만 놀이를 위한 공용 공간이 많은 호화 크루즈선이라 많은 승객들을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는 1만 명의 사람이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스틀로프호 침몰 뒤에도 유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직후인 1945년 2월 10일에는 여객선 슈트 이벤호가, 1945년 4월 16일에는 여객선 고야호가 각각 소련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는데 슈트 이벤호에서는 약 4,500명, 고야호에서는 약 6,0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구스틀로프호의 선장 페테르스는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르름찬 소령은 1976년에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